안녕하세요. 택시 이야기입니다. 예, 오늘 미카엘 미카엘 택시인가요? 미카엘 택시에서 이야기하는데 택시 운전 자격증이 이제 전국적으로 통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근데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요. 앞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요. 요즘에는 길을 몰라서 뭐 못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근데 전국적으로 택시 운전 자격증을 새로 봐야 되는 거는 그 지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택시 자격증을 이제 뭐 경기도면 경기도, 서울이면 서울, 부산이면 부산, 제주도면 제주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시험을 봤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것도 잘 맞지 않는 게 경기도면 경기도 전역을 다 압니까? 예, 그런데 그냥 경기도 면허를 따면 뭐 양주에서도 일할 수 있고 저 수원에서도 일할 수 있고 뭐 부천에서도 일할 수 있고 좀 아이러니한 거죠. 사실 맞지 않는 거죠. 그리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뭐 일하는데 불편한 게 있습니까? 예,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또 버스나 이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, 버스 운전 자격을 따면 전국에서 다 일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유독 택시만, 예,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따게 했는데, 미카엘 택시 유튜버께서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카메라를 연 이유는요.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전기차가 많아지면 그 많은 전기를 어떻게 다 지원할 수 있느냐, 그 많은 전기차들이 어떻게 전기차를 다 쓸 수 있느냐, 충전할 수 있느냐,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건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2천만 대, 3천만 대 되는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바뀌면 충전하는 데 좀 뭐 과부하가 생기거나 아니면 전기를 더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있게 하지만 전기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흘려보내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심야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싸게 공급하는 그런 심야 전기도 많이 있잖아요. 심야 보일러 이런 것들 쓰면 전기 가격을 낮춰주는 이유가 심야에는 사실 이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전기들이 다 그냥 콘센트로 향해서 쭉 다 없어지는 거예요. 예, 선로를 따라서 전기라는 것이 흐르면 그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전기차라는 건 배터리에 충전을 해 놓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흘려버리는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충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는 거죠. 버리지 않고 그거를 이 전기차에다 충전해 놨다가 자기가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것이고 또 뭐 일반인들은 우리 택시나 이런 화물이나 버스 같은 특별한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, 이 자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. 거의 뭐 매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일반인들이 자동차에 그 충전 한번 하면 뭐 열흘, 예, 많게는 보름, 뭐 이렇게 가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한번 충전하면 계속 충전하는 게 아니에요. 매일 우리처럼 이 영업용을 하는 사람들처럼 많이 충전하는 게 아닙니다.
그러니까 버려지는 전기를 대부분 저녁 때 퇴근해서 이제 꽂아 놓으면 충전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전력에 대한 문제는 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. 오히려 버려지는 전기를 담아서 쓰고 저장했다 쓰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선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전기차는 앞으로 심야에 충전하게 되면 전기차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전기세 가격을. 심야는 버려지는 전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전기를 이 전기차에다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그 많은 전기차를 다 어떻게 충전하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기후에 불과하다. 예, 그런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한 가지, 그 중국산 그 배터리를 가진 중국산 전기차가 뭐 세계에 1위를 할 거다. 뭐 이딴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. NCM 배터리를 얹은 자동차랑 LFP 배터리, 중국산 배터리를 얹은 자동차는 그 주행 거리가 거의 배 이상 차이 납니다. 요번에 그 아토3라는 거 나온 거 지금 아직 소비자한테 인도되지 못했죠. 왜냐면 그 뻥튀기 한 게 또 걸려가지고 그 주행 거리가 뭐 겨울에 뭐 몇 퍼센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증명을 해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가 이게 뭐 말이 안 된다. LFP 배터리라는 거는 겨울에 충전율이 확 떨어지거나 거의 반 정도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그걸 갖다 몇 프로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프리컨디셔닝이라는 그 배터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것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차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나서 다시 그거를 이제 그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. 그런데 이 LFP와 NCM 배터리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3,500만 원짜리 차가 700km 간다. 그리고 3,000만 원짜리 차가 320km밖에 못 간다. 그럼 어느 거 사시겠어요? 예. 겨울에는 겨울에는 뭐 더 많이 차이 나죠.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. LFP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 추운 날씨에는 충전하는데도 50%까지만 이 고속 충전이 되고요. 그 다음부터는 고속 충전이 안 돼요. 그리고 또 프리컨디셔닝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이 충전하는데 애로점을 갖습니다. 그래서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나 중국의 이제 뭐 그 남방 지역, 광저우라든가 뭐 이런 남방 지역 쪽에는 그래도 뭐 아주 겨울로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뭐 좀 그래도 뭐 그렇게 그런 데서 이제 팔릴 수 있죠. 그래도 NCM 배터리랑 몇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거리가 더블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? 그거 몇백만 원 더 주고 더블 이상 차이 나는 차를 사지. 왜냐하면 가끔은 뭐 먼 거리도 가게 되고 차라는 게 뭐 맨날 이 쇼핑만 하고 동네 이 마트만 왔다 갔다 합니까? 차라는 게 쓰다 보면 뭐 부산도 갈 수 있고 또 광주도 갈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그럴 때 장거리 운행을 할 때 한 번 충전해도 그냥 쭉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? 그리고 그냥 겨울이고 뭐 봄이고 여름이고 아무데나 그냥 꽂으면 고속 충전되고 쭉쭉쭉 그냥 이 배터리가 충전이 그냥 쭉쭉쭉 빨아들이는 게 낫지. 그 배터리 충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LFP 배터리라는 건 인산철 배터리예요. 그래서 철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무게도 무겁습니다. 무게도 최소한 NCM 배터리보다 30% 이상 무거워요.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우니까 똑같은 성능을 얹어도
같은 그 성능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뭐 LFP 배터리는 안전하다고요? 아이고,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일부의 유튜버들이, 중국을 빠는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. 헛소리. 중국에 걔네들 LFP 배터리 터지는 거 영상 한번 보세요. 차가 폭발하면요, 공중으로 쳐 올라가요. 쳐 올라가. 그런 걸 왜 믿으시고, 예?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십니까? 특히 이 한국의 NCM 배터리는 SK온, 뭐 LG 에너지 솔루션, 삼성 SDI, 에코프로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딱 그 NCM 배터리를 딱 갖고 있는데 전 세계 특허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. 예.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EGMP, 현대에서 사용하는 그 EGMP를 지금 쓰려고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자기네들이 해도 안 되걸랑. 이 메르세데스 벤츠도 BMW도 이 한국에서 개발한 현대 기아차의 EGMP의 성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네, 놀라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EV3라는 조그만 그 기아에서 나오는 전기차 있잖아요.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3,500 정도면 살 수 있지만 유럽에선 스타트가 7천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. 그래도 유럽에서 열광하고 있어요. 예? 올해의 차. 제가 보기엔 상이라는 상은 다 싹쓸이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올해 EV 지금 3가 나왔는데 EV4, EV5 예? 다 나오고 있더라고. 줄줄이. 그리고 PB5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전기차들이 막 줄줄이 쏟아내고 있더라고. 야,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좋은 거죠. 그리고 외국 차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전기차를 비싸게 막 팔아먹을 수 없는 이유가 현대 기아가 딱 있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막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. 예? 아토3 같은 거 일본에서 4천만 원에 판다 그래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잖아요. 왜? 현대 기아가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. 현대 기아가 있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마음대로 딱 들어와서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차를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요. 이번에 그 아이오닉 9도 나오고 있고, 또 뭐 보니까 제네시스 GV90도 나온다 그러고, 예.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지금 뭐 새로운 모델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, 지금. 근데 가격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. 성능은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왜 중국을 빨고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, 예? 중국이랑 무슨 연관이 있고 모은 돈을 받아서 뒷돈을 받아서 그런 유튜버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한국에서 만드는 NCM 배터리가 전 세계에 모든 걸 정말 좌지우지할 거예요. 똑같은 값이면 누가 LFP 배터리 얹은 그런 차를 사겠어요.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건데, 예? 이 현대 자동차가 이 지금의 이 현대의 레벨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 하루아침에 된 건가요? 자동차라는 게? 예. 그런데 뭐 저도 그 예전에 중국에 출장 많이 다니고 이럴 때 거기에 가면 폭스바겐이 주 차량이었어요. 폭스바겐이. 그래서 택시도 다 그냥 폭스바겐이었고, 예? 그랬는데 중국 애들이 지금 뭐 BYD니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니까 뭐 껍데기만 멋있다고 찹니까? 껍데기만 멋있으면 괜찮아요? 차라는 게 예?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성능도 중요하고,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 조건이 맞아 떨어집니까? 예,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맞는 그런 차를 구입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한국 차들이 이렇게 그래도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잖아요. 뭐 겨울이랑 여름이랑 따지면 거의 뭐 60도 이상 차이 나는, 예? 50도, 60도가 차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. 여름에는 30도가 넘잖아요.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겨울에는 20도까지 막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
이런 그 악천후 속에서 그래서도 거기서도 차들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모든 조건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 차가 다른 나라의 차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저는 뭐 현대기아에서 돈 받고 이런 영상 찍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현대기아에 꿀 빠른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같은 값이면 저는 한국차가 좋다고 생각해요. 서비스 받는 문제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뭐뭐 하는 그 땡땡 이런 사람들 그냥 뭐 중국차 걔네들 뒷구녕으로 다 돈 받고 하는 짓이걸랑요. 그런 거에 현혹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는 문제도 걱정하지 마시고요. 성능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내 차도 얼른 이제 다 이 키로수가 좀 넘어가서 더 좋은 차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. 어쨌든 여러분도 그냥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고 한국 차가 이렇게 좋은 차다 하는 거 아시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3월 2일인데요. 어제는 제가 그 여의도에 탄핵 반대 집회하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붙잡혀서 갔다가 저녁 늦게 오느냐고 일을 안 나갔고요. 이제 또 내일도 휴일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오늘 밤늦게 그냥 조금 한 몇 시간 나가서 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